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12일입니다. 서장 154번째 시간이죠. 462쪽 두 번째 단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밴드 라이브로 이제 생방송으로 하고 우리 오픈 모임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공부가 이제 어떻게 진행돼야 되냐 이렇게 저도 공부해보고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공부에 대해서 자기 공부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과 이렇게 밴드 라이브나 아니면은 대중법문을 이렇게 꾸준히 듣는 것을 병행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평소에는 이렇게 꾸준히 법문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또 자기 공부에 또 변화가 생기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점검을 받고 앞으로 공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바로 눈앞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안내를 받는 것이 시간 낭비도 줄이고 그다음에 공부를 이제 방황하지 않고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없는데 이런 시간, 이 시기에는 좀 공부의 법문 몰입해서 들으시고, 좀 이제 상황이 좋아지거나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참여해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면에서. 공부는 제가 보기에는, 좀 태도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공부가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좀 이제 자기가 공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열의, 태도, 그 다음에 공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공부에 몰입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 태도라는 거는 뭐냐면 공부는 이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세속적인 어떤 거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속적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흔히 어떤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마음 공부는 생각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안내를 하거든요. 자기가 사로잡혀 있던 생각에서 풀려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번뇌라는 거 우리가 세속에서 겪는 번뇌라는 게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풀려나면서 자유를 느끼고 번뇌가 사라지고 안정을 찾는 그런 변화를 경험을 합니다. 근데 공부에서 얻어지는 그런 어떤 안정감 이런 것도 상당히 공부가 진척되고 있다라는 증거이긴 한데 또 이 공부는 이제 실질적으로 편안함이 목적은 아니에요. 삶에서 편안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를 이제 잘 살펴보면 편안함이라는 것은 삶의 어떤 도구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겪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위로를 얻고 마음의 어떤 위안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죠. 문화적인 경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상담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위로를 얻는다거나 그러는데 그런 차원의 연장선에서 마음 공부를 하면은 마음 공부가 삶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 공부는 삶의 도구로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상을 깨닫는 공부거든요. 실상, 그러니까 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뭔가에 대한 자각이고 그것이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삶의 위안하고는 좀 다른 관점이죠. 만약에 삶의 어떤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공부를 하실 요량이면은 다른 방법도 많고 뭐 또 그런 관점에서 이 공부를 해도 이 공부를 이제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마음이면은 절대 이렇게 공부가 진척이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마음을 이렇게 깨닫고 어떤 일 없는 자리가 드러나면 거기에 안주하기 십상이고, 그 상태가 되면 사실은 사회생활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사회생활을 하려다가 부딪히면 이쪽으로 들어오고, 또 이쪽으로 또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어떤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경계 속으로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이 고요함을 맛봤기 때문에 더 예민해져요. 그래서 그 일상의 일들이 더 시끄럽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사실 편안함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근본적인 편안함은 아니죠. 잠시 어떤 평범한 일상에서 겪는 큰 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금방금방 이것으로서 위안을 얻고 이 자리에 피함으로써 이렇게 좀 퉁쳐진다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것이라는 어떤 순간적인 챙김, 아니면 모든 게 이것이라는 아르마리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영적 우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위로를 얻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세속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도 사실은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왕 뭐 이 공부 시작한 거 제대로 어떤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분명한 어떤 안정을 위해서도 사실은 이제 공부가 진실이 먼저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태도라는 거는 그거죠. 진실이 완전하게 끝끝내 확실하게 의심 없이 이렇게 자기 눈앞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제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그런 이제 어떤 각오, 그 다음에 자기 공부에 대한 어떤 솔직함, 뭐 누군가의 인정이나 아니면 부정에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떳떳하고 분명하고 의심이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어떤 확신, 그런 게 일어날 때까지 이제 공부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이제 태도인 것이고, 그러면 이제 공부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 공부가 뭐냐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부는 어떤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게 있어서, 아니면 어떤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게 있어서 그것을 내가 새롭게 얻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상태로 이렇게 진입해 들어가는 그게 따로 있어서, 그 깨달음이나 아니면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마음, 그런 것이 따로 있어서 그거를 얻거나 새롭게 얻거나 그 상태로, 그 완전한 상태로 진입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공부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목표가 딱 생기거든요. 어떤 깨달음 아니면 깨달음의 상태가 생겨서 지금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어떤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내가 그런 상태로 진입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거기로 다가가서 얻어야 된다라는 그 구조가 생겨요. 그게 이제 이원성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객관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원성의 구조에서 절대 이 공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어떤 그 목표, 대상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원성하고 구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이제 가난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 할 때 그 경제적인 이익이 내 목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 대상에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구조가 보통 사람들의 구조인데, 만약에 내가 지금 깨달음이 성취되어 있지 않고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그쪽으로 이제 나아가서 그 상태에 도달해야 돼, 아니면 그걸 얻어야 돼라는 구조는 중생들, 보통 깨닫지 못한 사람의 의식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얻어지는 어떤 대상으로서 추구하는 거라면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깨달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원성의 구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 이 이원성의 구조로 살아온 이 방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깨달음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발견하거나 자각하거나 그걸 얻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은 하죠. 근데 공부가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공부의 궁극적인 어떤 그 궁극적인 지점, 뭐 그게 지금 여기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식의 주객관으로서의 어떤 추구, 내가 아닌 게 있어서 그것을 얻거나 이루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그런 식의 구조가 무너지는 게 뭐 공부라면 공부인 거죠. 마음 공부라면. 그래서 그런 거라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그걸 얻어야 돼. 아니면은 어떤 마음 상태가 있어. 이런 상태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챙겨야 돼.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냥 평소에는 이 상태에 아니었다가 뭔가 이 자리를 챙기면 아무 일이 없는 그것.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챙긴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내가 완전하지 않아서 뭔가 어떤 그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는 구조로 이렇게 나아가거나 이런 이원성의 구조에 있으면 절대 이 공부는 이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공부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뭐냐면 이 이원성의 구조에 대한 어떤 자각, 그다음에 이거에서 이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라는 이 구조로 공부를 하면은 그것도 아닌 것이고 지금이 아닌 어떤 걸 얻기 위한 어떤 그 시도로서 노력으로서 공부를 하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 어떤 일에서 뭔가 밝아지는 거거든요.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서 뭔가 살아오면서 축적된 것을 끌어와서 지금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이 공부를 위해서는 그 과거나 미래가 결코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실수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어떤 이원성의 구조로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 구조를 이제 통찰하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게 평지풍파를 일으켰구나. 본래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한마음 일으켜서 주객관으로 나눠서 뭔가를 구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했구나라는 그거에 대한 자각이에요. 근데 이게 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참 이 지점까지 소화하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다양한 어떤 체험을 얘기하고 체험도 챙기지 말라 하고 마음도 따로 두지 말라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원성의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그 안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공부는 해탈입니다. 해탈, 자유. 뭘 얻거나 어떤 상태로의 신비로운 상태로의 진입이 아니고 뭐 새로운 경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주객관 의식으로 나눠서 이 알 수 없는 지금 이렇게 이 순간 이렇게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알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이 생각이 일어나는다는 게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생각이 일어난다는 게 알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사물이 이렇게 보인다는 게 알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 이제 귀에서 뭐 어떤 이런 소리의 진동이 전해져서 뇌에 전달돼서 이게 소리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다 하는데 그게 사실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이게 귀에서 들어와서 뇌로 전달될 때까지는 소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과학을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진동이 이 공기 중에 이것이 전해져서 귀에 전달돼서 신경을 이렇게 자극을 해서 뇌로 들어가서 이게 소리로서 드러난다 하는데 뭐 귀에까지 전달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이 귀에서 뇌까지 해석이 들어갈 때는 거기엔 소리가 없잖아요. 거기는 뭐 그냥 뭐 뇌만 있고 신경만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소리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덮어놓고 믿고 있는 거죠. 그건 또 사람에 따라서 이런 식의 것이 이해가 되는 사람한테만 이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지, 이런 지식이나 이해가 없는 사람도 이렇게 소리가 잘 드러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또 이렇게 이런 식의 해석이나 과학적인 설명이라는 것은 시대가 지나면 또 이게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도 뭐 항상 변하는 거니까 그걸 어떤 그 과학적인 설명, 그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엄밀한 어떤 그 설명이 불가능하죠. 사람에 따라서 소리의 어떤 느낌도 다르고. 진짜 알 수 없는 건 뭐냐면 이런 식의 소리가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시간과 장소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는 누구나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 이거. 근데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는 뭐 보통 사람도 모르지만 이제 깨달은 사람도 그거 모르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깨달은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그 분명한 자각이 있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식의 해석이든 생각이든 아니면 의도이든 뭐든 간에 그냥 이게 어떤 지금 이것을 이제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진짜 깨달은 사람은 이게 그냥 알 수 없는데 그냥 이렇게 소리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사물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알 수 없는 데서 이렇게. 그래서 문득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불현듯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땅 하는 이게 탁 실감이 나거든요. 자각이 되거든요. 이 자리가 이렇게 땅 하면은 이게 탁 드러나요. 이게 이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제 감이 온다 해야 되나, 이 자리가? 이게 감. 그 다음에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이제 감이 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죄송합니다. 누가 전화가 왔어요. 자, 이게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나 아니면 이제 사물이 이렇게 드러나는 여기나 아니면은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는 똑같아요. 그게 내가 이제 자각을 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똑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소리는 귀에서 들리고 뭐 죽비는 이렇게 눈에서 보이고 생각은 뇌에서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다 해석이죠. 생각이거든요. 생각. 자, 이게 귀에서 들린다, 눈에서 보인다, 머리에서 일어난다, 생각이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귀에서 들린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눈에서 보인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찰나찰나 그냥 거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라는 거죠. 생각이 붙지 않으면 여기나 이 지금 부산입니다, 아니면은 뭐 서울입니다 하는 게 이게 똑같거든요. 부산 하는 여기이고 서울 하는 여기이고 그냥 이거예요. 여기서 딱 일어나고 있어요. 알 수는 없는데 이게 그냥 느낌이 뭐 귀라는 한정, 눈이라는 한정, 머리라는 한정이 아니라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전체에서 일어나는 듯한 느낌. 그냥 즉각적으로 와닿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알 수는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데, 안다라는 거는 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알았어, 아니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 이름 붙이는 거, 아니면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중얼거림, 자기 규정이 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생각 일어나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이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뭐 생각 이전이라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 이전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이전이든 생각 이후든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이것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생각 이전이다, 생각 이전이다 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생각 이전이다 하는 이거고 생각 이후이다 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뭐 불이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의 생각의 현상과 이것이 일어나는 여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저만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알 수 없고 이거를 깨달은 수많은 사람들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데 순간순간 이것을 쓰고 있다라는 거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해도 이거고 저것 해도 이거고 생각 이전 해도 이거고 생각 이후 해도 이거고 알았다 해도 이거고 몰랐다 해도 이거예요. 부산, 서울, 너 해도 이거예요. 이건데 소리도 이거고 다 이거거든요. 다 이건데 이것을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있는 것 같아 하는 사람은 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습관적으로 생각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해도 이거예요. 따로 있어요 하는 것도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 생각입니다. 이름 붙여진 거거든요. 마음, 깨달음 해도 이거를 깨달음, 본성 이렇게 하더라도 본성에도 이거 이름 붙여진 거고 깨달음에도 이름 붙여진 거고 마음에도 이름 붙여진 거예요. 이것뿐이 근데 이건데 이건 어떻게 했냐? 이 현상과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건 생각, 느낌, 감각적인 그 모든 경험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둘인데 하나다. 그러니까 생각만 있고 소리만 있고 우리가 사물만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는 알아왔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나 사물이나 아니면은 이 소리나 느낌이나 이게 다 이 하나의 바탕 위에서 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문득 이런 식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문득 멈춰지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각이 됩니다. 이 자리가 자각이 되는 건 뭐냐면 이거를 본다가 아니라 이것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자각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이게 여기에서 모습으로 탁 드러나는 이 자리가 자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이 현상으로 이게 현상을 이렇게 창조할 때 그 지점이 그 자리가 탁 자각이 된다는 거. 이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 할 때 이 자리가 딱 자각이 되는 거예요. 땅 할 때, 땅. 근데 우리는 이게 체험을 찾고 뭔가를 얻으려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 이전 자리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벌써 생각이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체험하는 거지. 체험은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 자체만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다 하는 건 벌써 내가 이게 분별을 일으킨 거예요. 의도가 일어나 버린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쉬라. 쉬면 부족함이 없고 찾으면 멀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과 하나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체감?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견성 그러면 무슨 성품을 본다 하는데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왜냐면 내가 보는 구조가 돼버리거든. 그냥 여기서 그냥 분별이 씌워질 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려는 의도가 딱 씌워지면 이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려는 의도가 씌워지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 하니까 현상과 분리된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우리는 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제 체험을 해도 이런 식의 이것을 따로 두고 있는 그런 상태를 오래 보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소리와 이것이 둘이 아니에요. 이게 땅인데 소리와 이것이 둘이 아니에요. 소리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것과 소리 아니에요. 이것 할 때도 둘이 아니고 소리 할 때도 둘이 아니에요. 이것과 소리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둘이 다 드러났습니다. 둘이 여기 불이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하는 이것 하면 안 돼요. 그냥 땅인데 여기서 우리가 통한다 이거지. 여기에 이름 붙이는 게 아닙니다. 땅 하는 이거는 이제 생각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다. 여기에 이면이 없어요. 그냥 이거에 그냥 다 드러나 있어요. 이거에 다 드러나 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체험을 하면은 이게 딱 자각이 될 때는 이게 자각이 될 때는 이게 딱 와닿는다 하고 느껴진다 하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게 감이 온다. 감이 온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속삭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말이 끊어졌어요. 자,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드러나야 왜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드러나야 우리가 분별을 분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 왜냐면 우리가 공부가 아까 뭐라고 했죠? 분별 의식에서 해탈하는 게 공부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게 시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분별이 없거든요. 이 자체는. 이 분별 없는 자리에 눈이 뜨이면 이제 분별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 분별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자각이 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보입니다. 다 조작이에요. 그래서 체험하기 전에는 그건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분별이기 때문에. 다 분별에 빠져서 노력하고 조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렇게 딱 드러나기 전에는 뭐가 분별인지 분별이 아닌지 스스로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공부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딱 드러나면 분별 아닌 거와 분별이 이게 뭐가 분별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분별이 아닌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게 드러나면 분별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면 모양들이 잘 보입니다. 처음에는 잘 거친 것들이 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한 분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안목이 열린다 하는 거거든요. 무슨 안목이 열리냐? 법을 보는 안목이 열린다. 법이라는 게 뭐냐? 어떤 식으로 분별된 것들이 다 법입니다. 법을 보는 안목이 열려요. 법. 만법을 보는 안목이 열린다는 거죠. 여기서 일어난 분별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드러나면 어떤 식의 공부가 돼야 되냐면 처음에는 이게 미약하기 때문에 이게 챙기라고 합니다. 챙기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감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해질수록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분별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분별이 잘 보여요. 이게 다 자기 분별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꾸 이 자리에 처음에 챙기다 보면 자꾸 경계 따라가던 것들이 이제 멈추게 돼요. 그러면서 경계 따라가는 게 뭐냐면 분별망상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분별망상이 사로잡히는 게 경계에 따라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살아온 습관인 거죠. 막 대상에 사로잡혀서 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게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는 여전히 거기서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드러나면 점점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이제 자각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돼요. 처음에는 이 소리가 드러날 때 이것임이 자각되다가 이렇게 생각이 일어날 때도 이것임이 자각되다가 사물이 드러날 때도 이것임이 자각되다가 내가 이게 점점 이 힘이 커지고 이 안목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하루 종일 생활하는 것이 다 이거구나라는 자각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아니면은 생각하고 이런 나의 모든 경험이 이것이라는 자각이 열려요. 그게 이제 다 열려버려야 되거든요. 다 예외 없이. 처음에는 되게 좀 눈에 띄는 것들에서 이것임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근데 여기서 공부가 잘못되는 경우는 어디냐면 이 상태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이거 챙기는 것에만 멈춰 있는 거. 그냥 이거 챙기면은 웬만한 경계에서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챙기기만 하고 그냥 열심히 세속적인 삶 살아가는 그런 거, 세속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 챙기기만 하면 또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자각이 돼야지 우리가 걸림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원성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 자리 따로 있고 아니면은 다른 것 따로 있고 하는
이원성, 나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는 상태가 아주 오래 가는데 이런 식의 상태면 아직 이원성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긴 드러났는데 아직 해탈은 안 됐다 이거죠. 근데 우리 공부는 해탈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의 바탕이 이 알 수 없는 이거라는 게 밝혀지는 게 우리가 뭐 통연 명백해진다, 화령관통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외 없이 이것이라는 자각이 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습관적으로 갖추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경계를 만나면 도저히 이게 그 사람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그게 이것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가 와닿지가 않거든요. 뭐 진짜 왼수 같은 사람, 진짜 왼수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확 끌려가고 그게 이것이라는 게 자각이 안 돼요. 이해로는 그 사람이 이것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진짜 깨닫는 거와 이해한 거의 차이는 진짜 그 사람이 이것이라는 자각이 오면 절대 그 사람이 분리된 누구로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분리된 어떤 일로 보이지 않아요. 이 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경계든 나쁜 경계든 사람이 됐든 사건이 됐든 깨달은 거와 아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알 때는 진짜 깨달았을 때 이 전환을 모릅니다. 그 상태를 상상도 못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 사람이 이것이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해로서 알았을 때는 깨달았을 때의 상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걸리는 사람이 있고 걸리는 문제가 있고 따로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이것이다라는 깨달음, 그거는 뭐냐, 진짜 체험입니다. 이건 깨달음의 체험. 그러니까 따로 있지 않구나 이런 식의 딱 자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순간부터 그런 식의 어떤 인식의 전환이 오기 전과 후는 그게 단 뭐 몇 초 차이라도 아주 다른 세상이 돼요.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데서 깨닫느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웬만한 경계에서는 이제 다 이건 줄 알아요. 그게 아르마리로 퉁치고 있는지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내가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게 아직 내가 거기서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히려 내가 그 경계에서 그 사로잡혔던 경계에서 깨어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역경계가 진짜 스승이라는 말이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그런 데서 이제 알아지게 되거든요. 살면서 자꾸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것이라는 자각이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잘 보셔야 돼요. 뭐 바깥 경계 추구할 것도 없고 바깥에서 뭘 볼 것도 없어요. 자기를 잘 봐야 돼요. 자기 마음의 움직임, 자기 마음의 걸림, 따로 두고 있는 게 없는가,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자기 분별을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 일 없는 자리가 드러나면 여기는 아무 일이 없는데 그런 식의 따로 두고 있던 것들을 마주하면 자꾸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직 내가 거기서 깨어나지 못했고 이원성이 계속 남아있구나. 그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그것도 이거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됐든 그게 뭐 좋은 게 됐든 나쁜 게 됐든 뭐 엄청난 일이 됐든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런 존재도 없고 그런 사건도 없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 아직 미세하게 대상화하고 있고 새나가고 있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생각이 아직도, 그러니까 마음이 아직 들떠 있기 때문에 그 미세한 어떤 분별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이 자리에 익숙해지고 공부를 꾸준히 마음을 여기에 두고 하다 보면은 예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목이 날카로워지고 미세한 것도 잘 보게 되거든요. 미세한 분별도. 그러면 어느 순간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요. 내가 따로 두고 있던 것들이 이것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식의 전환들이 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작은 것들 소소한 데서 깨어날 수 있고 큰 경계에서도 깨어날 수 있어요. 소소한 거는 우리가 그냥 뭐 일상생활에서 겪는 따로 두고 있던 것들이 불현듯 이거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전환이 오고 또 큰 구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 공부 과정 중에서 큰 경계는 뭐냐면 경계, 좋고 나쁜 경계.
좋고 나쁜 경험이 똑같다라는 자각. 좋은 것이 이것인 줄을 알았는데 나쁜 것도 최악으로 나쁜 것도 이것이라는 자각. 이 경계가 진짜 이것이라는 자각이 오는 건 아주 큰 고비예요. 경계가 좋은 게 있고 이게 좀 거치게 이원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나한테 이로운 게 있고 나한테 해로운 게 있어요. 근데 이로운 거 해로운 거가 다 이거라는 자각. 그게 자각이 딱 오면 어떻게 되냐? 저절로 그 좋고 나쁜 경계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그거에 머물지도 않게 됩니다. 그게 자각과 자각이 아닌 거의 차이는 뭐냐면 진짜 최악의 경계도 이거구나, 최악의 경험도 이거구나라는 자각이 다 이 바탕의 일이거든요. 아니 서울과 부산이 이거라면은 뭐 좋은 거 나쁜 게 어디 다른 것이 되겠습니까? 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분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거를 잘 못 보죠. 그냥 이 좋은 데만 머물러 가지고 이걸 챙기면 좋은 경계만 자꾸 이게 일 없는 경계가 드러나니까 편안함이 느껴지니까 편안한 것이 공부고 편안하지 않은 건 공부가 아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 보면. 근데 여기서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깨어나야 돼요. 좋고 나쁜 것 다 이것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죽을 고비를 맞든 최악의 상황을 맞든 이거라는 분명한 자각.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한테 이롭고 이롭지 않은 상황이 펼쳐져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작을 한다거나 바꾸려고 한다거나 합리화를 한다거나 이런 소음이 없습니다. 아, 이것도 금방 지나가는 거야? 아니면 이것도 다 한순간일 뿐이야. 이런 식의 소음도 없고 그냥 그게 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왼수가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손을 안 대게 됩니다. 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불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느낌은 뭐냐면 여전히 나는 있죠. 주관의식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특히나 안 좋은 경계들이 일어날 때 마치 내가 그것을 그냥 어떤 그런 거죠. 수모를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인욕행처럼 뭔가 저항도 할 수 없고 다 이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부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내가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공부 과정 중에 자기를 조복시켜 나가는 그 인욕행이에요. 인욕행. 왜냐하면 내가 있는 상태에서 좋고 나쁜 경계에서 벗어나려면 그걸 조작하거나 자꾸 자기한테 이로운 쪽으로 합리화하면은 이 이원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물론 내가 좋은 경험을 하든 나쁜 경험을 하든 내가 있든 없든 법은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법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런 식의 수모를 당하는 듯한 느낌, 모욕을 당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 내가 좋은 경계, 삶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공부해온 사람이라면 이 고비 못 넘어갑니다. 좋고 나쁜 경계가 다 법이라는 그런 각이 열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목표는 그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때 진짜 선택을 해야 돼요. 진짜 진리를 향해 나아갈 것이냐, 실상을 깨치는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에고를 강화시키는 그런 식의 길을 갈 것이냐. 근데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선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진리 완전한 실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거긴 항상 괴로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잠깐의 위안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탈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리한 자라면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좋고 나쁜 경계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다 이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걸 이것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깨닫지 못해서 내가 저항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여기에는 이 법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진실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게 그게 진실이지. 왜냐하면 사람은 상황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사람이 상황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면 그건 진실이라고 할 수 없죠.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변함이 없는 부동인 것이어야지 진실인 것이지. 그래서 사람한테 이로운 거나 한 개인한테 이롭지 않은 거나 똑같습니다. 법은 그렇게 차가워요. 사람의 인정으로 보게 되면. 근데 원래 법이 그런 거예요. 진실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인연에 항복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인연이 일어나든 저항하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인연 따라 자기를 내맡기는 이런 식의 과정이,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자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망상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고 나쁜 차별에 따라서 조작하는 거는, 합리화하는 거는 다 에고를 강화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완전히 조작을 내려놓고 인연에 스스로를 맡기는 듯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식의 태도로 공부를 해 나가지 않으면 이 법이, 실상이 밝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문득 자기도, 자기의 존재감이 점점 옅어지거든요. 그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완전히 그런 어떤 태도가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은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자기도 대상이라는 자각이 옵니다. 이 몸도 현상이라는 자각. 몸도 현상이에요. 몸도, 보세요. 이것도 나라는 의식, 내 몸이라는 의식, 이런 식의 시각적인, 청각적인 감각, 촉감, 이런 순식간에 일어나는 미세 망념입니다. 몸이라는 것도. 순식간에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미세 망념이라는 그런 자각이 오면은 마치 나도 현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모든 것이 하나로 편재한 듯한. 또 이렇게 전하죠. 다 이건 현상이고 마음이라는 게 뭐가 따로 있어. 그걸 따로 챙기고 있다 보면 이원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경계는 다 똑같아. 근데 이 경계를 비추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이원성이 구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챙기고 있는 마음도 분별이라는 게 보입니다. 지금 이 저절로 드러나 있는 것 외에 뭔가 모양 없는 마음, 알 수 없는 마음, 이런 것이 미세하게 남아있다면 그거는 미세하게 새어나가는 생각이에요. 생각이잖아요. 경계잖아요. 그것도 생각입니다. 그게 망상이라는 걸 딱 자각하게 되면 마치 이 세상이 평면성으로 딱 그걸 탁 놓아버리게 되거든요. 그 주관 의식을 탁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걸 탁 놓아버리게 되면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식인 듯한 느낌이 탁 와요.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공부 과정 중에 일어나는 어떤 경계거든요. 이것도 경계라 이거죠. 이것도 경계예요. 아, 모든 게 하나이구나. 하나의 깨어있음이구나. 하나의 의식이구나 하는 것도 소리잖아요. 마음의 소리. 분별이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자기 규정, 그 법상이죠. 이게 법상. 이것이 뚝 떨어져 나가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어 나가는 거거든요. 미세하게. 아, 이것도 다 법이야. 아, 불법이 원래 이런 거야. 아니면 깨달음이 이런 거야. 라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뭔가 경계를 보는 눈이 남아있으면 그게 새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뚝 떨어져 버려야 돼.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갈 길이 다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어디 엉뚱한 데 보고 있던 눈이 바로 눈앞으로 현전하게 됩니다. 눈앞으로 딱 와요. 그럼 어떻게 돼? 눈길 가는 곳마다 다 이거지.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동안에 뭔가 딴 거를 보고 있었어. 근데 그 모든 추구하는 마음이 딱 끊어지면 눈앞에 아련하게 이런 것도 없어요. 이것도 경계입니다. 이거 뚝 끊어지고 나면 아주 또랑또랑해져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그동안에 내가 우리 집 안방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구나. 본래 아무 일이 없었구나. 정신이 번쩍 들어요. 자기 생각에 속았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생각에서 깨어나는 공부다. 이거는 생각은 이원성이잖아요. 분리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거친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나중엔 주객관 의식, 분별 의식에서 깨어나는 거다. 이 공부는.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해탈. 우리가 다 짝을 두고 뭔가 따로 있다고 여겼잖아요. 그게 주객관 의식으로. 그래서 누구죠? 방거사가 그랬나요? 마주가 그랬나요?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그게 뭐냐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알 수가 없는데 그동안에 알려는 마음이 새어나갔던 것이 딱 떨어지면서 진짜 알 수 없음에 항복하게 되는데
그냥 이거는 주객관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몰라. 모르는데 여기에서 나라는 것도 망상이고 내가 있어서 세상을 상대하고 있었구나라는 이 이원성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망상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끝까지 우리를 구속했던 게 뭐냐면 나라는 게 있으면 내가 상대하는 법이 있는 거거든요. 주객관 의식에서 해탈하는 것이 이 공부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자유. 뭐에서 자유? 자기 생각에서의 자유. 자기 분별 의식에서 깨어남.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깨어남. 뭐에서의 깨어남? 자기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게 돼요? 망상을 보게 됩니다. 망상이 잘 보이기 때문에 망상에 안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도 망상이니까 허망한 상이잖아요.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한상과 같은 상. 그러니까 뭘 해도 망상이라는 걸 보게 돼서 망상에 머물지 않고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뭘 해도 이것을 떠나지 않았다는 건 아주 든든하죠. 부족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떠나진 않았어요. 뭘 해도 이걸 떠나지 않았고 나도 사실 여기서 일어나는 대상이고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끝간데 없이 이렇게 펼쳐진 듯한 그런 식의 전환이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전체에서 다 일어나는데 다 일어나는 건 다 망상이라. 근데 다 이거라. 그 망상이 다 이거라. 그러니까 모양은 망상이지만 또 그 모양이 그대로 이것인 거예요. 모양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것만 있는 거거든요. 모양은 내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묘하다 이 세계가. 진짜 알 수 없는 세계가 참 이럴 줄은 몰랐지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공부에 오면서 자기가 상상했던 게 다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상상하는 거 그거 믿지 마시고 그거 마음에 두지도 마십시오. 나중에 깨어나 보면 압니다. 그 상상했을 때와 진짜 현실이 됐을 때 차원이 다르다는 거. 그거 다 틀렸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뭐냐면 이게 일단 일 없는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면 여기에서 드러난 것이 이제 시작이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망상에서 깨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두고 있던 것이 다 이것이라는 이게 자각, 그래서 예외를 뒀던 것이 다 이것으로 귀결되는 듯한 전환. 그래서 나머지 없이 이게 다 이것이 돼버리면 이게 나머지가 있는 건 다 새는 거예요. 새는 것 없이 다 모든 것이 이것임이 되고 그 새는 것 중에 가장 미세하게 새고 있던 것이 나라는 의식, 내가 뭔가 잡고 있는 법이라는 어떤 상, 깨달음이라는 어떤 상, 그거에 대한 추구하는 상이 완전히 끊어지고 그다음에 이렇다 저렇다 이름 붙이는 속삭임, 아니면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니면 어떤 식의 묘한 어떤 상태, 이런 게 다 망상이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그게 다 여기서 분별로 일어난 분별 망상이구나. 그냥 허망한 거구나.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미세하게라도 의식이 작동하면 다 망상이라는 자각. 그렇게 되면 이제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망상을 망상으로, 우리는 망상을 진실로 보아와서 걸렸던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그게 뭐가 됐든 뭐 삶이 됐든 죽음이 됐든 다 망상이라는 자각이 일어나면 이제 망상에 걸리지 않고 살게 된다. 망상에 구속받지 않고 살게 된다. 오늘 문득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예전에 그 일이 떠올랐어요. 어떤 일이 떠올랐냐면 예전에 제가 2003년경에 그 마음 공부를 시작했는데 2001년인가요? 1년 말쯤 됐을 거예요. 저희 그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서울대 입구에 종성 스님이라고 임재 선언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열반하셨는데 그때 심쌤이랑 한번 거기 아버지 장례 다 치르고
부산으로 내려오기 전에 한번 들렸다 오자. 그래서 이제 한번 공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저 공부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질문도 이제 심쌤이 물어보라고 해서 그거 물어봤거든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된대요, 선사들한테는. 그래서 그냥 물어봤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거에 대한 답은 안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사해탈을 하지 못해서 네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으시고 그냥 생사해탈을 하지 못해서 네가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런 생사해탈을 하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마치 그게 그냥 뭐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문득문득 이제 떠올랐어요. 그게 문득문득 떠올랐는데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사해탈이란 게 뭐냐? 생사해탈이라는 거는 자기 분별이거든요. 생사를 우리는 삶과 죽음, 내가 태어나고 죽는 거 아니면 살다가 죽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분별 의식을 이제 생사라고 합니다. 생사. 왜냐면 분별은 이제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거든요. 생사해탈이란 건 뭐냐? 자기 생각, 자기 분별 의식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생사해탈인 거예요. 왜냐하면 산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하면 삶이 없고 죽는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삶과 죽음 단지 그 문제에 대한 해탈이 아니라 모든 분별 의식, 우린 다 자기 분별 의식에 걸려 있기 때문에 다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일어나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생각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는다는 한 생각에 탁 속은 거거든요. 죽는다는 것도 분별 의식이잖아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 죽는구나 그런 식의 어떤 감각적인 경험 여러 가지 것이 그 모든 것이 이것이잖아요. 죽는구나도 이거예요. 죽음도 이겁니다. 죽음도 여기서 분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고 죽는 순간에 죽는구나 하는 것도 이거고 그 감각적인 경험도 이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그 모든 모습도 다 이겁니다. 죽음 이전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죽으면은 이거는 살아남느냐? 그것도 망상이에요. 그것도 망상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망상이고 죽는 순간에 이거는 남아있고 죽음은 망상이야 하지만 이거는 죽어도 영원해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랍죠. 뭐 이게 영원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영원하다 하는 것도 망상이에요. 이게 죽으면 사라진다 하는 것도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뭐 사후세계니 윤회니 이거 다 망상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망상이에요.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죠. 우리는 근데 막 죽고 나서 이게 남아서 뭐 어떤 몸을 받고 뭘로 태어날까 이런 식의 상상이 빠져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일인데 지금의 이 일인데 윤회라는 것도 잘 보시면 살아있을 때의 얘기이지 분별할 때의 얘기입니다. 윤회라는 것도 죽음이라는 것도 살아있을 때 지금 이 분별입니다. 분별. 윤회라는 것도 분별이고 산다는 것도 분별이고 죽는다는 것도 분별이에요. 그게 명확하게 자기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뭐 입만 열었다 하면 다 망상이에요. 그다음 마음속 입 열지 않고 마음속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해도 다 망상입니다. 기미만 보여도 망상이에요. 여기서 다 일어난 망상입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냐? 자기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다. 다 모든 게 다 분별이다 이거. 그냥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생각이 순간순간 항상 이렇게 일어납니다. 뭐 언제 일어나지도 않아요. 과거도 이렇게 일어나고 미래도 이렇게 일어나요. 지금 일어나? 아니요. 지금 일어나 하는 것도 이거예요. 지금 일어나 하면 우리 눈앞에 여기 딱 갇히거든요. 아니요. 지금 일어나 하는 것도 이거예요. 지금 일어나 하는 거. 지금 여기 하는 것도 이거예요. 뭐 깨달음, 마음 다 이겁니다. 알 수 없어요. 이거. 진짜 알 수 없는 거를 여러분이 다
이게 신비로운 거죠. 뭐가 딴 게 신비로운 게 아니라. 그냥 한 생각 일어나는 게, 아, 여기 부산이구나 하는 게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이것처럼 신비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이거는 소리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형태도 아닙니다. 이것이 다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종을 치는 것은 온 우주를 두드려 패는 거랑 똑같아요. 다 이거니까. 이거를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소리도 없고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근데 소리도 이거고 생각도 이거고 느낌도 이겁니다. 그냥 이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여기에 분별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 분별이 다 끊어져야 된다. 미세한 분별도 다 끊어져야 된다. 그 미세한 분별이 남아 있으면 어떤 활짝 밝지 않은 거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 여기에 녹아버려야 돼요. 모든 분별이 원천이 이거구나라는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떤 분별도 아니고 어떤 느낌도 아니고 어떤 대상도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구나 챙기고 있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이게 명료하게 하나로 드러나지 않으면 뭔가 이게 부분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따로 있는 것이 이거를 가리고 부분으로 가려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하늘에 원래는 그냥 하늘일 뿐인데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으면 구름이 덮여 있지 않은 지점은 하늘이지만 구름이 덮여 있는 거는 하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분별로서 따로 존재하는 듯한 그런 분별심이 남아 있으면 이게 이상하게 어떤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챙겨야 될 것 같고 경계에 떨어졌다가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인데 어떤 구름도 하늘을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외가 있어버리면 걸려요. 그건 주객관 의식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건 그 대상을 자기가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남아있을 때는 불편합니다.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전히 자기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자기를 보살펴야 돼요. 자기를 염두에 둬야 되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를 자꾸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되고 그게 자유롭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깨어나야 된다. 여기서 완전히 모든 아르마리가 다 끊어져야 된다. 모든 대상화가 여기서 다 망상이 잡고 있는 것이 다 망상이어서 다 놓아버리셔야 된다. 그것이 망상이라는 걸 깨닫고 다 놓아버리셔야 된다. 따로 잡고 있는 건 여기서 잡고 있는 것이지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서장 한번 하겠습니다. 154쪽.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보아야 합니다. 거사께선 앞서 10여 년을 한가하게 보내셨으니 응당 한가한 때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벼슬이 소나기에 있으니 곧 바쁜 시절입니다. 한가한 때에는 누가 한가하며 바쁜 때에는 누가 바쁜지를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바쁜 때에 도리어 한가한 때의 도리가 있으며 한가한 때에 도리어 바쁜 때의 도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분이 이제 관직에 나아가셨는데 10년 동안을 한직에 계셨나 봐요. 한가하게 보냈는데 이제 비로소 임금님을 모시고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 미처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대선사한테 이제 법을 묻는 겁니다.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이거죠. 불성의 뜻. 이게 아르마리가 미치지 못하는 거. 이걸 알고자 한다면, 이걸 체험하고자 한다면, 이걸 깨닫고자 한다면. 여기서 그냥 알고자 한다면이라고도 수용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각이죠. 자각. 이거네. 이 일이네. 이런 자각.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보아야 합니다. 시절 인연. 지금 시절 인연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시절 인연. 이게 흘러가는 거. 지금 흐름. 거사께서 앞서 10여 년을 한가하게 보내셨으니 응당 한가한 때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직이 없었으니까요.
오늘날에는 벼슬이 소나기에 있으니 곧 바쁜 시절입니다. 한가한 때에는 누가 한가하며 바쁜 때는 누가 바쁜지를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한가한 때 내가 한가한 것도 아니고 바쁜 때 내가 바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한가하다 하고 있고 여기에서 바쁘다 하고 있어요. 아, 일이 없네 하고 있고 아, 여기 할 일이 많네 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가하다, 바쁘다 다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입니다. 한가하다 하는 게 바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한 때는 누가 한가하며 바쁜 때는 누가 바쁜지를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바쁜 때 도리어 한가한 때의 도리가 있으며, 자, 바쁜 때, 아주 바쁠 때도 이거고, 이것이 또 한가한 때이기 때문에 바쁠 때에도 한가한 도리가 있고 한가한 때에도 바쁜 도리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바쁜 때에 바쁜 때의 도리에 한가한 때의 도리가 있으며 한가한 때의 도리에 바쁜 때의 도리가 있습니다. 이 도리는 다 하나의 도리다 이거예요. 다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거나 한가하거나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한가해서 일이 없을 때와 막 일이 많고 복잡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다 똑같이 이거다 이겁니다. 다 똑같은 도리이다. 차별 경계가 다 똑같은 거다 이게.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바로 바쁜 가운데 주상께서 공을 뽑아 쓰신 뜻을 잘 헤아려서 잠시도 잊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살피기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라고 하십시오. 만약 늘 이렇게 생각한다면 끓는 가마솥 속이나 시뻘건 숯불 속이나 칼숲이 있는 산 위에서도 반드시 앞으로 나아갈 것인데 하물며 눈앞의 사소한 역순의 경계가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공과는 이 도로 서로 통하는 까닭에 마음에 담아 두지 않고 다 말해버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믿음을 갖고 대선사한테 가르침을 청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 특별한 어떤 그 대선사에 대해서 신뢰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그 황제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황제가 이 사람을 뽑아서 썼어요. 그러면 그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역할. 뜻을 잘 헤아리셔서 잠시도 잊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살피기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그분이 뽑은 뜻을 잘 헤아려서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잘 생각해라. 만약 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충성심으로 이렇게 생활에 나간다면 끓는 가마솥 속이나 시뻘건 숯불 속이나 칼숲이 있는 산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역경계들이죠. 마음속에 끓는 가마솥과 같은 경계, 시뻘건 숯불 속과 같은 마음의 경계, 칼로 된 숲 있잖아요. 나무로 된 숲이 아니라 칼숲이라. 칼로 된 칼숲이 있는 산 위에서도 반드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 충성심이 있다면 반드시 그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나아갈 것인데 하물며 눈앞에 사소한 역순의 경계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주군에 대한 어떤 충성하는 마음이 있으면 온갖 역경계도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제 공부의 관점에서 보면 또 마찬가지인 거죠. 진짜 공부의 뜻이 있고 진실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뭐 삶의 편의를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고 진실의 뜻이 있다면 진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경계가 뭐 끓는 가마솥과 같이 괴롭고 시뻘건 숯불 속에서 데이는 듯하고 칼숲이 있어서 온몸이 상처나는 듯한 마음이 막 상처나는 듯한 그 경계가 오더라도 다 똑같은 도리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한가할 때의 도리나 바쁠 때의 도리나 다를 바 없이 그렇지 않을 때의 도리와 똑같은 이것일 뿐이다. 이거를 깨달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 지독한 역경계에서도 나아갈 것인데 사소한 눈앞에 역순의 경계가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이걸 자기를 이제 돌아보지 않을 수 있어야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욕심이 많은 거죠, 더 영리한 거죠. 이제 조건적인 행복이나 조건적인 만족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없는 한계가 없는 행복, 한계가 없는 만족, 어떠한 경계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자유고 행복 아닌가요? 그래서 조주선사가 얘기했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일 없는 것만 못하다.
왜냐하면은 좋은 일도 경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때가 되면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일 없는 거라는 거, 여기는 아무 일이 없어요. 왜? 원래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뭐가 일이 있는 거는 뭐가 있다고 여길 때 일이 있는 거거든요. 뭐가 따로 있다고 여길 때. 근데 모든 것이 다 이쪽으로 돌아오고 보니까 온갖 일이 다 있어도 일이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환상과 같고 이슬과 같고. 그 분별 망상이기 때문에. 일이 없다라는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도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일이 실체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봐도 마찬가지,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어난 생각에 속느냐 속지 않느냐, 분별에 사로잡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분별에서 깨어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좋은 경계일지라도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 나쁜 경계에서 깨어나는 것만 훨씬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어떤 거에 사로잡혀 있느냐, 분별, 한 생각 일어난 분별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망상에 빠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원성 구조에 갇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서 깨어나 있느냐.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절대. 그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그게 따로 있다고 여기서 사로잡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465쪽 59 황문사 절부에 대한 답서. 편지와 더불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뜻밖의 곧장 이와 같이 염농할 줄 아시는군요. 그런데 생기발랄하게 염농한 것이 참으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얻은 것이라면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이와 같기만 하다면 사람들이 이 관리가 본분을 지키지 않고 터무니없는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구나 하고 마음대로 말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 집안에는 응당 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좋아할 것입니다. 이 황문사라는 사람이, 황문사 절부는 이제 이름이네. 자라고 하네요. 자. 이름은 황언. 자는 절부. 그다음 문사는 관직입니다. 편지와 더불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뜻밖에도 곧장 이와 같이 염농할 줄 아시는 거예요. 염농이라는 건 우리 염송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선사들의 말을 갖고 그걸 들어서 시를 적거나 이게 송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 뭔가 설법처럼 말을 하는 게 이제 갖고 노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러쿵저러쿵 자기 안목을 얘기하는 것. 이와 같이 염농할 줄 아시는군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아마 보냈나 봐요. 누군가의 말씀을 갖고 그걸 들어서 시로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기발랄하게 염농한 것이 참으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얻은 것이라면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깨달아서 그것을 갖고 놓은 것이라면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일인데, 그렇지 않고도, 깨닫지 않고도 이거를 갖고 놀았다면은 이게 참 이제 망상 속에서도 상망상에 빠진 거죠. 이와 같기만 하다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진짜 스스로 깨닫고 얻은 것이라면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일이고, 이와 같기만 하다면 사람들이 이 관리가 본분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터무니없는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본분도 잊어버리고 엉터리 말을, 이 관직에 있고 본분이 있다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안목이 있는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짓거린다고 비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말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자기가 떳떳하니까, 깨달아서 떳떳하니까 남이 어떤 비판을 하든 뭐 그걸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진짜 자기가 깨달아서 얻어서 염농한 것이라면 비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집안에 응당 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좋아할 것입니다. 분명히 눈 밝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알아볼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대해선사가 이런 얘기를 하지, 깨달았으면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까? 오직 체험한 적이 있고 깨달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남이 말이나 듣는 부류라면 저는 그가
마음대로 거북껍질에 구멍을 내고 기왓장을 깨뜨리면서 점을 쳐보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다시 열애선이니 조사선이니 하고 비판한다면 저희 주장자를 실컷 맛봐야 할 것입니다.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까? 벌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 곳의 성객들이 다시 30년을 의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좀 대해선사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당신 깨달았지 못했는데 그냥 아르마리로 갖고 노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약간 그 의문스럽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뒤에 말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말을 했는데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칭찬한 것입니까? 비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죠. 안목이 있는 사람이 질문이라면. 오직 체험한 적이 있고 깨달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해나 아르말이나 말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진짜 체험하고 깨달아야 돼요. 공부하다 보면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체험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깨달음의 체험. 아하 하면서 벗어나고 그것이 당연히 자기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되지 뭔가 들은 말 아니면 누가 한 말 이런 것을 이제 자기가 알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힘이 없습니다. 삶에서. 그거는 직접 겪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온갖 말을 거침없이 하더라도 자기 삶에서 장애가 있으면 그거는 아르말이지 그게 자기 살림살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런 법에 대한 안내를 들으면 과연 자기 삶이 그러한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삶이 그러해야지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자기 체험이어야 되고 자기 현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은 뭔가 알고 누가 어떤 말을 했다 아니면 그거를 다 종합하고 정리해서 그거를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를 공부라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뭐 자기도 구제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엉뚱한 방향으로 낭떠러지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게 공부인 줄 알고 시간 낭비하면은 우리가 남은 생이 많지 않은데 오히려 그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체험이고 깨달음이다. 체험한 적이 있고 깨달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남이 말이나 듣는 부류라면 저는 그가 마음대로 거북껍질에 구멍을 내고 기왓장을 깨뜨리면서 점을 쳐보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옛날에는 점칠 때 거북껍질에 구멍을 내서 그 모양을 보고 점을 쳤다 해요. 그 다음에 기왓장 깨뜨려서 깨진 모양을 보고 길한지 흉한지 점을 쳤다고 해요. 이게 이제 점치는 거죠. 엉터리 점이죠, 이게. 그 아르마리를 갖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는 이제 미신이다 이거지. 그걸로 기왓장 조각 갖고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북껍질 모양 갖고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잠꼬대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둘 것입니다. 다시 열애선이니 조사선이 하고 비판한다면 저희 주장자를 실컷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열애선이 따로 있고 조사선이 따로 있지 않다. 열애선도 방편의 말이고 조사선도 방편의 말이고 오직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손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이것이지 이건 열애선도 아니고 조사선도 아닙니다. 뭐 열애선이니 조사선이니 하는 거는 법상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것에서 일어난 분별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법상. 그러니까 대선사의 주장자를 실컷 맛본다 하는 거예요. 말해 보십시오. 지금 막 어떤 개송을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보내왔는데 당신이 진짜 안목이 있는 사람이냐?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까? 벌을 주는 것입니까? 이 말은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냐? 칭찬하는 것이냐? 여러 곳이 성객들이 다시 30년을 의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게 비난하는 것인지 칭찬하는 것인지 잘 살펴봐라.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내가 답을 주는 건 아니고 자기한테서 답이 나와야 되겠죠.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질문을 한 사람을 위한 것이죠. 선사들은 답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정해놓은 답이 없거든요.
답이란 모든 것이 답이고 답이 아니란 모든 것이 답이 아닌데 이거는 자기 몸소 깨닫고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스스로 깨닫고 밝아지라 이런 얘기밖에는 이제 드릴 수가 없는 거고 그게 진짜 사람을 위하는 거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랬든 간에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말은 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뭔가에 머물러 있거나 갇혀 있거나 잘못된 시도를 하면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뭐 아니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 여기에서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물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 생각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게 통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생각, 소리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게 땅 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땅. 이 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이 종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성, 본래 자리, 본래 면목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 여기를 이 진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게 있거든요. 요거를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리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밝히셔야 돼요. 예외 없이. 그러면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챙기는 것도 따로 없고 일상생활에서 법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한 자취가 없고 흔적이 없고 그림자가 없어요. 근데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법이라는 생각도 없어요. 법이라는 그런 생각처럼 생활에 필요 없는 말은 없잖아요. 밥은 그래도 필요하잖아요. 밥을 먹으려면. 근데 법은 있는 것도 아닌데 법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생각이고 망상이다. 그래서 따로 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서 진짜 이곳으로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나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상이어서 그냥 전체가 이것이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왔다 갔다 안 해요. 항상 일상이 이거고 전체가 다 똑같아요. 걸리지 않아요. 이 벽도 안 걸리고 그림도 안 걸리고 아무것도 안 걸립니다. 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도 걸리지 않아요. 이게 전체입니다. 이게 전체. 모든 것이 이것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